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입니다. 지난 시간에 슈테판 즈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를 읽어드리면서 그와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면서 활동했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그 가운데 특히 시인 중에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츠바이크의 섬세한 묘사로 릴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방송에서 그의 시를 많이 외워서 전해드렸던 시편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릴케의 시집을 몇 권 찾아봤고요. 초기와 중기의 시편들 가운데 비교적 익숙하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시편들을 읽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송영택 옮김으로 2014년 문예인 출판사에서 나온 릴케 시집 중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1875년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병약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군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후 시를 쓰기 시작해 19살에 첫 시집을 출판했다. 뮌헨 대학을 졸업할 무렵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를 알게 됐는데 그녀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데 참다운 안내자 역할을 해준 정신적 후원자였다. 이후 조각가 로댕의 문화생인 베스토프와 결혼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로댕론을 집필하려고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파리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르네상스 회화에 눈을 뜨며 루 살로메에게 보내려고 쓴 피렌체 일기, 체코 민족 독립운동의 공감을 표현한 단편집 프라하의 두 이야기, 루 살로메와 동행한 두 차례 러시아 여행을 토대로 쓴 시도서, 로댕의 영향으로 강한 조용성이 드러난 새 시집, 하이데거 등이 자주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를 비롯해서 형상시집, 두이노의 비가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말년에 병고에 시달렸으나 폴 발레리, 앙드레 지드 등 많은 프랑스 문인과의 교류는 끊이지 않았다. 1926년 스위스 발몽 요양소에서 백혈병으로 죽었으며 나흘 후 그가 소망하던 대로 발레스 벌판이 훤히 보이는 라로뉴의 교회 묘지에 묻혔다. 그러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첫 시집에서 몇 편을 전해드립니다. 고요한 집의 창문에는 빨갛게 노을이 타고, 고요한 집의 창문에는 빨갛게 노을이 타고 정원은 온통 장미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흰 구름 사이마다 높이 저녁 어둠이 움직이지 않는 대기 속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다. 종소리 하나가 강가의 마을로 흘러들었다. 하늘나라가 호수하는 것처럼 상냥하게. 그리고 나는 보았다. 속삭임이 가득한 자작나무 위 높이 반짝이기 시작한 새 별들을 은밀하게, 밤이 헬쓱한 청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을. 아침 해가 동쪽 하늘을 서서히 밝힐 때도, 아침 해가 동쪽 하늘을 서서히 밝힐 때도 결코 빛이 죽지 않는 별들이 있었으면 한다. 그런 독특한 별들을 나의 영혼은 자주 꿈꾸어 왔다. 금빛 여름날의 하루, 햇빛을 마시고 지쳐버린 눈이 그곳에 가고 싶어할
온화하게 반짝이는 그런 별들을, 저 높이 바쁘게 움직이는 별의 세계에 정말로 그런 별이 끼어 있다면, 사랑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시인들은 거룩하게 여기리라. 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너에게 사과를 주었던 일을, 그리고 너의 금빛 머리카락을 살며시 예쁘게 빗겨준 일을 너는 알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잘 웃던 때였던 것을. 그리고 너는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것을. 어느덧 나는 웃지 않게 됐다. 내 가슴 속에 젊은 희망과 묵은 슬픔이 불타고 있었다. 언제였던가 여선생이 너에게서 베르테르를 빼앗던 무렵이었다. 봄이 부르고 있었다. 나는 내 뺨에 입맞춤을 했다. 내 눈은 크게 기쁨에 넘쳐 나를 쳐다보았다. 일요일이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고 숲 사이로 햇빛이 새어 내리고 있었다. 5월이 와서 갖가지 놀라움이 쌓여 얽힐 때, 5월이 와서 갖가지 놀라움이 쌓여 얽힐 때, 꽃가지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은혜로운 축복이 조용히 방울져 떨어져 올 때, 밖에서 너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으랴. 외로운 길가의 가냘픈 십자가에 저스민의 하얀 꽃가지가 닿아서 주님 이마에 가시지 않는 서러운 생각을 살포시 감싸 안을 때, 때때로 나는 어머니를 간절히 원한다. 때때로 나는 어머니를 간절히 원한다. 하얀 머리에 조용한 여인을. 무엇보다도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꽃 피웠던 것이다. 얼음처럼 차갑게 내 마음에 기어든 이 격한 증오를 어머니는 쉬 녹여주실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란히 앉을 것이고 벽난로에는 불꽃이 나지기 중얼거릴 것이다. 정다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찻잔 위에는 등불을 맴도는 나방처럼 마음의 안정이 감돌 것이다. 인생은 크다. 인생은 크다. 부서지는 물결보다 더 거칠고 숲에 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세차다. 어머니는 때때로 이렇게 느낀다. 그리고 가만히 시간을 풀어주고 마음은 꿈에 맡긴다. 그러고는 알게 된다. 그윽한 경치 위에 별 하나가 말없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집의 벽이 모두 하얗다는 것을. 그래서 생각한다. 인생은 멀고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고는 주름진 두 손을 모은다.
이어서 초기 시집 가운데 몇 편입니다.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서름한 날들을 남에게 물을 생각도 없다. 내 자신이 서늘한 곳에서 꽃받침이 받쳐주는 새하얀 꽃으로 피어남을 느끼고 있다. 봄날의 대지에서 많은 것이 움터나오고 땅속에서 그 뿌리들이 자양분을 듬뿍 빨아들인다. 축복해 주지 않을 여름철이 오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 인생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축제일 같은 것이다.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길을 걷는 어린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실려오는 많은 꽃잎을 개의치 않듯이 어린아이는 꽃잎을 주워서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데도 머리카락에 앉은 꽃잎을 가볍게 털어버린다. 그러고는 앳된 나이에 새로운 꽃잎에 손을 내민다. 그러나 저녁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저녁은 깊어만 간다. 모두가 지금 고아와 같아서 대개는 서로를 모른다. 낯선 나라에서와 같이 질비한 집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정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인다. 어떤 미지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손이 자신의 노래를 가만히 치켜들기를. 정원은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사람들의 말을 나는 두려워한다. 사람들의 말을 나는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한다. 이것은 개, 저것은 집, 여기가 시작이고 저기가 끝이다. 장난을 일삼는 그들의 감각이 나를 불안케 한다. 지나간 일, 다가올 일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어떠한 산도 이제는 신비하지 않고 하느님 바로 옆에 정원이나 재산을 놓는다. 내가 늘 당부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라이다. 나는 사물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즐겁다. 그러나 너희가 닿으면 사물은 굳어지고 입을 다문다. 너희는 사물을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이어서 시도서의 몇 편입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너를 짓고 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너를 짓고 있다.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린다. 그러나 대사원이여, 누가 너를 완성할 수 있을까? 로마는 어떨까? 그것은 붕괴한다. 세계는 어떨까? 그것도 부스러질 것이다. 너의 탑에 둥근 지붕이 올라서기 전에 몇 마일이나 쌓아올린 모자이크에서 찬란한 너의 이마가 솟아오르기 전에. 그러나 때때로 꿈에서 나는 너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시초부터 지붕의 황금빛 당마루에 이르기까지 깊이. 그리고 나는 본다.
나의 모든 감각이 마지막 장식물을 만들고 쌓고 하는 것을. 이어서 형상 시집 가운데 시편입니다. 가을날,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놓아주시고 들에는 많은 바람을 푸십시오. 마지막 과일들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숙하게 하여 마지막 단맛이 진한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언제부턴가 나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보아온다. 무엇인가 일어서고 행동하고 없애고 그리고 슬프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정원의 모습이 모두 달라져 있다. 노랗게 물든 것이 누렇게 되어가는 완만한 조락. 그 길은 멀고도 멀었다. 지금 텅 빈 정원에서 가로수길을 모두 바라본다. 엄숙하고 묵직한 거절하는 하늘이 먼 바다 쪽까지 거의 다 보인다. 가을. 나뭇잎이 진다. 멀리에선 듯 잎이 진다. 하늘의 먼 정원들이 시들어 버린 듯이 부정하는 몸짓으로 잎이 진다. 그리고 깊은 밤에는 무거운 지구가 다른 별들에서 떨어져 고독에 잠긴다. 우리들 모두가 떨어진다. 이 손이 떨어진다. 보라, 다른 것들을 모두가 떨어진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있어 이 낙하를 한없이 너그러이 두 손에 받아들인다. 끝맺는 시. 죽음은 크고도 넓다. 우리는 웃고 있는 그의 입.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우리의 한가운데서 굳이 울기 시작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20세기의 인상적 시인이자 독일의 뛰어난 서정 시인이다. 릴케가 언어로 만든 환상적이고도 아름다운 형상에 도달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릴케는 시적인 힘과 섬세한 심리를 담은 언어 안에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삶을 찬미했다. 그 경험들은 인간 존재가 던질 수 있는 위대한 두 물음, 즉 삶과 죽음에 대답하고 나와 존재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로써 릴케에게 시를 쓰는 것은 세계를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삶을 극복하는 하나의 예술이 된다. 철학적인 반성과 내적 세계의 감정을 마치 형상을 그려주는 듯한 아름다운 언어 안에 잡아둠으로써 릴케의 시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상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적 공간을 창조한다. 릴케는 모든 시인 중에 시인이다. 마틴 하이데거.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 소명택 옮김으로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 가운데서 오늘 여러 편의 시를 함께 해드렸고요. 이 시집의 맨 뒷장을 장식하고 있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세계에 대한 글을 끝으로 오늘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